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방송을 킨 그 방송입니다. 야, 지금 막 방송을 켰는데 많은 분들이 채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오우, 오자마자 방송을 이렇게 채팅을 활발하게 하죠. 활발하게 하죠. 자, 오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플러스 친구와 채널 뭐라 그러냐? 추천 질착 구독인가? 뭐 그거 꼭 해주시고요. 스팀에서 설 세일한대요. 우리나라 스팀이니? 왜 우리나라 설에 걔네 세일을 하지? 오,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씨, 하던 말 말고 딴 말 하려니까 버벅이 나오고. 오늘은 억만장자 얘기해주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그걸 준비해왔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제가 뭘 방송하는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지만은 제가 그럴 줄 알고 그걸 준비해왔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를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제가 뭘 준비할지 제 마음까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니까 참 훈훈하네요. 야 씨, 야 저분 데이드를 올려드려야 되나? 저분들. 자, 여러분들과 나의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상 모두가 잘 살긴 하지만 일단 내가 억만장자가 돼야 되는. 아, 그리고 그 식빵은 아마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그때 올 거예요. 지금 아마 문명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거의 문명하셨죠. 지금 문명하셔서 지금 거의 이성의 끈을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 토요일 정도에 아마 문명의 영향도 있지만은 단지 이제 늦게 집에 가기 싫다라는 그런 개인적 사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문명이 끝나봐야 알겠죠. 문명이 끝나봐야 알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오늘 신문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세계 팥수 성별 분포. 세계 팥수 성별 분포라는 그런 거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신문에까지 나왔다. 그래서 총 2043명. 나중에 식빵하고 방송하면은 최대 많이 올 때 이 정도 오시죠. 이 정도 오신 여러분을 분석해 본 결과 92%가 남성이고 한 10%가 여성이고 부부도 가끔 한 10분 정도가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상위 1%가 전체 1년간 소득 증가분의 82%를 전체 1%께서 다 드셨습니다. 다 드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떤 분들은 하위 50%에 있는 분들은 얼마를 벌었냐? 1년 동안 이 사회에 증가한 부에 얼마를 가져갔냐? 얼마를 가져갔겠습니까? 얼마를 가져갔겠어요? 숫자 써있죠? 1%가 82% 가져갔고요. 하위 50%는 증가한 부의 비중이 0%입니다. 0% 증가했어요. 2016년 6월에서 2017년 6월까지 0%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야,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냐? 야, 인생 마이너스 아닌 게 어디야? 야, 요즘에 툭하면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본전은 했다. 물론 이게 절대값 씌워서 0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과 저는 본전 정도를 가까스로 한 걸로 나오고 있죠. 야, 본전은 했다. 본전은 했는데요. 자, 그럼 억만장자 2,000명이 얼마를 늘었냐? 814조를 벌었습니다. 814조. 2,000명이 평생 번 게 814조가 아니라 2,000명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814조를 2,000명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평균 얼마를 번 건가? 한 4천억 벌었네요. 한 명 평균이. 4천억이 한 800조 나오죠. 맞니? 4조면 8천조일 테니까 4천억이겠죠. 연평균. 자, 그럼 2010년 이후에 연평균 소득 증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얼마 올랐어? 2% 올랐고요. 저분들은 13% 정도 올랐습니다. 야, 그러나 이 숫자 보고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 한 30% 나올 줄 알았거든. 30% 나올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인간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전 여기가 우리고 여기가 우리고 여기는 이제 훌륭한 분들, 우리 형님들은
13%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평균 10%의 수익률 올리면은 거의 형님들과 비슷한 수익률을 올렸다. 아,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뭘 느껴요? 뭘 느낍니까? 분노를 느껴요? 왜 분노를 느껴? 자본주의인데. 아니면 나의 미래니까 너무 반가워? 여기 어디에 이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에? 야, 이분들의 지금 1년에 늘어난 게 평균 4천억이니까 재산의 한 10% 늘어났다고 치면 저 억만장자 2,000명의 평균 재산은 대충 한 4에서 5조 정도 되는 분들이겠네요. 4조에서 5조. 우리나라에서 공식 재산이 4조에서 5조 되는 분이 한 10분 되려나? 공식 재산이 10분 넘나? 20분 되려나? 2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2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10명은 넘겠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나오는데 미국하고 뭐 중국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되겠죠. 10명이 넘겠죠. 엑스스플릿 글자가 어딨어? 글자가 어딨어 엑스스플릿? 아, 나가 다음 팟 화면을 안 보고 엑스스플릿 이걸 봐서 그렇구나. 저거 제가 결제를 하면은 저게 그 하단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결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늦게 와서 방송 키느라고 결제를 못했어. 이따가 할게. 이따 끝나고 할게요. 내가 이거 저 뭐냐 후원 열기 그거 하는데 한 15분 걸려서 저거 없애는 거 배웠거든. 야, 결제하면 저게 없어진대. 좋은 생각이다. 결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방송 키다가 너무 늦어서 못 없었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없어 죽겠습니다. 저거 결제하면 없어진대. 결제하면 저 엑스스플릿이라는 거. 그리고 뭐 저거 결제하면은 화질이 더 좋아진다던데? 유료 버그도 있어요? 뭐 얼마 하겠어?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걸 낸 보고서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걸 낸 보고서의 제목? 뭘까요? 전 이걸 낸 보고서의 제목 보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전 절대 좌파 우파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정당한 가치를 부과하라는 뭐 이름은 멋지지 않습니까? 뭐 사상은 떠나서 이름은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하라. 무슨 뭐 마르크스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일단 이름은 멋있잖아. 전 절대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너와 내가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을 뿐인데 뭐 옛날 공산당처럼 그러자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보상이 부에 대한 보상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걸 키니까 무슨 뭐 꼭 저거 같아. 좌파 방송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좌파적이지 않죠. 절대 좌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쏟는 노력에 비해서 어떤 부가 얻는 노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저는 좌파주의자가 아닙니다. 머니주의자라고 해야 되냐? 아니, 뭐 슈카동지야. 야, 어렸을 때 내가 비록 좀 저거 운동 좀 했지만 운동은 한 또 과거 그런 게 있지만 불황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좌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파냐? 또 절대 우파는 아니죠. 그럼 뭐냐? 정치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냐가 중요한 거잖아. 뭐가 틀리고 뭐가 맞냐가. 우린 정상적인 걸 보고 화를 내잖아요. 야,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 마음이. 야, 그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1%가 82%를 벌면 이게 뭐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게 벌어질 거 아니야. 저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사실은 좀 대충 짐작이 되죠. 저는 무슨 파냐 하면은 양파, 이걸 양파라 그러나? 원래 파세이브 할 때 많이 치면 양파라 그래요. 골프를 안 쳐본 분은 모르겠죠. 골프를 안 쳐본. 파 했는데 이걸 되게 더블을 치면은, 그러니까 파를 2배 이상 넣으면 그걸 양파라 그럽니다. 절대 대파, 쪽파 그런 양파가 아니고요. 자, 실파 그런 게 아니라 파를
2번 이상 넘겼다. 그러니까 이게 파4홀인데 8개 이상 치면 그걸 양파라 그럽니다. 진짜 있는 말이에요. 진짜 있는 말. 이 진짜 있는 말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골프 치게 되면은 그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아, 나 이분들 골프 안 쳐서 또 대화가 안 되네.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순간 당황했다. 제가 참고로 골프를 얼마나 치냐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스코어가 안 나옵니다. 야, 나 골프 치면서 깜짝 놀랐어. 앞에 있는 공을 막대기로 치는 게 이렇게 안 맞는지 처음 봤어요. 처음 알았어. 와, 이제 골프하면서 골프채 부러뜨릴 뻔했어.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여기 있는 공을 요 막대로 치는데 안 나간다니까. 와, 진짜 오 하면서 골프채 부러질 뻔했어. 자,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의 미래는 밝다. 왜냐? 세계 억만장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 1년에 13%씩 꼬박꼬박 그 받으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의 미래는 밝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나는 앞으로 연간 소득 증가분의 82%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과 나는 충분히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하위 50%이기 때문에 증가한 부를 몇 %를 받아가냐? 0%를 벌어간다는 거죠. 0%. 왜 0%일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벌었어요? 상위 1%는 얘들은 뭐 열심히 땅 파서 뭐 석유 나왔습니까? 뭐 석유 나온 분도 있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을까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었겠죠. 노동력 착취가 뭐예요? 남들이 일한 대가를 그 사람들한테는 고정급을 주고 나는 약간 성과급 개념으로 그 회사에 커지는 그 개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주잖아요. 그게 주주잖아요. 돈을 넣고 그 돈을 너희한테 주는 대신에 그 돈의 성과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주주잖아요. 주식을 산다는 개념은 그 주식을 사도 돈이 이렇게 뭐 물론 뭐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에다가 어떤 투기적 베팅도 가능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나는 여기다 돈을 넣어서 저 사람들이 일한 대가를 내가 수취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주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상위 1%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지. 자산을 갖고 있는 자가 연간 소득 증가분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하위 50%는 뭐예요? 자산이 없겠지. 그냥 자기 노동력만으로 버는 나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노동력만으로 버는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백날 벌어봐야 자기가 쓰는 거 정도 벌기 때문에 결국엔 1년이 지났지만 증가한 부의 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많이 쓰면 마통이 뚫리죠. 마통. 여러분들 마통 들어봤어요? 마통? 마이너스 통장이 뚫린단 말이야. 마통을 안 뚫어본 자 인생의 그 쓴맛을 논하면 안 돼. 야, 눈물 어린 마통을 뚫어보지 않은 자 그 인생의 그 아픔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응? 마통을 뚫어보지 않은 자 씨 인생을 논하지 말라. 뚫어봤냐? 뚫어봤지. 야, 마통 뚫어봤어. 마통. 야, 마통 뚫어봤어. 세상에 안 해본 게 없어. 마통도 뚫어봤지. 야, 마통도 뚫어봤어요. 이게 0이 아니라 마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너와 나는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 가격이 빠지면 물론 이 사람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우리들은 0%니까 남들 마이너스일 때 웃겠지만은 대부분 인류 역사 뭐 최근 한 200년, 100년을 봤을 때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고 그게 왔다 그래도 잠깐 왔다가 다시 추세대로 가더라. 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됐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쵸? 자, 그래서 뭐 한 말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결국 최소한 뭔가 들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오늘의 프롤로그 시작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분산 투자 많이 듣죠? 요것도 약간 딴 얘기긴 한데 분산 투자 분산 투자 하십니까?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는 왜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분산을 왜 하는 겁니까? 분산이 우리가 공분산 뭐 배웠잖아. 수학 시간에 무슨 뭐 표준 편차 분산 리스크 관리잖아. 리스크 관리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리스크 관리할 정도의 돈이 있어? 아니 100만 원으로 주식을 사. 뭐 예를 들면 주식을 사. 야, 그럼 100만 원이 10% 오르면 10만 원이고 1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만 원이잖아. 야, 그거 분산해서 그거 분산할 돈이 있어? 야, 분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변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변동성이 나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분산을 해야 되는데 너와 나는 일단 분산할 정도의 돈을 버는 게 문제야. 분산할 정도의 돈을 버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분산할 정도의 돈이 되려면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만원 단위돈도 애매하고 뭐 최소 1000만원도 좀 후반 1000만원이나 억 단위 정도로 가면 좀 분산할 맛이 나겠다. 야 근데 200만원 들고 좀 분산을 하면 물론 뭐 200만원을 그러다 동전주에 갔다가 몰빵해라는 건 아닌데 안정적인 거에 투자하는 거나 예를 들면 뭐 대용주에 투자하는 거나 그걸 뭐 10만원을 떼어서 이거는 동전주에 넣고 190만원은 뭐 삼성전자에 넣고 하는 거나 하여튼 뭐 좀 분산 그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죠. 분산 투자 교수님들이 왜 교수님들은 큰돈 이론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적인 거 교수님들이 언제 말했죠.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 리스크 관리 190으로 삼성 못 사는구나. 그러네요.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흔히 그 뭐 좀 배웠다는 분들이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 안전이잖아, 안전. 근데 안전은 뭐예요? 야, 안전할 돈이 있어야 안전이지. 그게 뭐 분산 투자를 해서 뭐 변동성을 뭐 내가 분산 투자할 게 있어야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기회에 충분한 돈을 충분한 시점에 충분하게 담아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분산할 게 생겨요. 제 생각이에요. 충분한 돈을 충분한 시점에 충분하게 담지 못하면은 항상 그 뭐랄까 어떤 게 되냐면은 불타기가 됩니다. 전문용어는 아니지. 뭐 그냥 속된 말로 불타기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 100만원이었어. 코인이 예를 들면 요즘에 코인 하니까 자 여러분이 코인이 500만원일 때 1000만원일 때 어쩌다가 여러분이 코인을 100만원어치를 샀어. 100만원어치를 야 그러면 이 코인 2천만원에 팔까? 근데 100만원 벌었잖아. 야 근데 내가 100만원 벌면 1000만원 2천만원 2배 떴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야 어딘가 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이 나같이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은 너 왜 그래? 그랬는데 걔는 1000만원에 난 분명히 1000만원에 잡았었는데 2천만원이 갔는데 내 손에 남은 거는 100만원밖에 못 벌었잖아. 100만원밖에 안 사서 원래 그때 확 마음 같아서는 내 통장에 나 2천만원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 2천만원 다 넣고 싶었는데 위험을 생각해서 100만원만 넣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그럼 이게 2천 가면은 갑자기 이 가을 타고 사람이 이렇게 막 바람 불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가 눈물이 나지 눈물 좀 닦고 이렇게 마음이 스산해지고 괜히 혼자서 울적하고 막 소녀 감성 타거든. 이게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천만원 갔을 때 여기서 얼마를 잃게 돼? 1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잃게 돼요. 그 1900만원 2천만원일 때 그래 내가 옛날에 실수했어 팍 넣는단 말이야. 거기서 어떻게 가냐면 2500 갔다가 한 1300 왔죠. 지금 1400 왔는지 2500 갈 때 역시 하다가 1400 올 때 다 같이 한강으로 가는 거지. 가자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오를 때 이 사람은 오르는 걸 언제 봤어? 1000만원일 때 봤거든. 1000만원일 때 봤어. 1000만원일 때 100만원이라는 훌륭한 가격을 잡아서 2배를 먹었는데도 왜 한강을 가는가? 여러분들이 한강 가는 딱 그게 보통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제가 얘기한 거. 야 100만원일 때 들어가. 1000만원일 때 들어가. 2000까지 먹었어. 근데 너무 조금 먹은 것 같아. 좀 더 갈 것 같거든. 그래서 2000에서 나머지 그때까지 산 거에 3배 4배를 더 사. 거기서 약간 올라 2000, 300 이렇게 가다가 역시 했는데 그게 1300 가면은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깨진 거잖아요. 그때는 저 위에서 한 3, 4배를 더 잡았으니까. 이게 뭐 불타기 떨어질 때 사는 걸 물타기 그러잖아요. 추매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갈 때는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충분한 처음에 그 개시 자금의 이니시에이팅을 여러분들 충분한 스킬과 충분한 궁극으로 얘를 잡고 그 다음에 한 2명 정도는 잡아야 요전투가 내가 좀 넉넉하게 느끼지. 이니시를 뭐 어떻게 잘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얘가 빨피로 도망가거나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아픈 거지. 얘가 빨피로 도망가서 뭐 크립은 내가 먹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추격전을 펼치다가
거기서 저기에 그 부시에 있던 애들이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전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시를 걸 때 충분한 만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잘못하면 몰빵이 되고. 그래서 그 조화가 사실은 투자의 고수냐 안 고수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돈 많이 버는 트레이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봤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은 경우의 수가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100이라는 한도가 조있을 때 항상 10, 20밖에 못해. 10, 20, 10, 20 많이 걸면 30, 10, 20 승률은 조금 높아. 한 50 몇 프로, 60 몇 프로 돼. 10, 20 근데 이 사람은 1년 지나면 얼마 벌었겠어요? 요만큼 벌었잖아. 요만큼. 야 잠깐만. 내 AD 달 식빵이라는 놈이 왔다. 나의 쟤 맞겠지? 아니냐? 하여튼 야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 보통 돈을 버는 저 이제 뭐 궁금증 있으면 저기다 물어보면은 저 보시 답을 주겠죠. 저 보시 답을 안 주면 항의를 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마율님? 마 누구냐? 뭐 그분이 이제 안 가면 이제 저분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던 얘기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저희 트레이더를 보면 세 부류를 많이 나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골님. 자기에게 100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10, 20밖에 못 걸어. 승률이 조금 나오더라도. 자, 그럼 자기는 대단히 많은 전투에서 많이 승리한 것 같거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아니면 1년이 지나서 자기 성과 평가를 하면은 뭐 잘 받아야 B고 대부분 C를 받아요. 평가를. A, B, C, D 스케일로 보면 A, B, C, D 그다음에 낙제 스케일로 보면은 보통 B도 못 받아. C 정도를 받아. 그리고 걔는 트레이더로서의 자질을 좀 의심받아요. 그 정도가 되면은.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유형은 그냥 가자. 100이면은 항상 100이야. 얘는 거는 게 80을 걸어. 보통 80, 90, 100 세 개 중에 무조건 그걸 거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거냐? 그럼 맨날 뭐 기회래. 뭐 날이면 날마다 기회야. 그럼 에브리데이 와서 80이야. 에브리데이 90이야. 뭐 맨날 기회고 뭐 이게 뭐 아침 회의 때마다 뭐가 왔다고 뭐 정보가 왔다고 맨날 80 맨날 90. 그럼 어떻게 되냐? 연말 평가 때까지 보통 못 가요. 보통 못 가. 그냥 그 전에 이미 이제 한도 쳤어. 정말 운이 좋아서 처음 시작해서 뭐 2배, 3배를 벌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초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은 보통 연말 평가 대상이 없어. 자리 없어. 자리 없어.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돈 못 버는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웃이야. 그냥 끝이야. 인생 인서트 모코인이 없단 말이에요. 인서트 모코인이 없어. 1번은 너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지. 이건 심장의 크기가 약한 사람이고, 2번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걸 떠나서 개념이 없는 거지. 자기 한도가 100이라고 들어갈 때마다 100씩 들어가면은 승률이 50%라고 치면은 뭐 52%라고 쳐도 48% 확률로 아웃이잖아요. 아웃이란 말이야. 뭐 맨날 80, 90, 100, 80, 90, 100 벌면 그게 살아남겠어? 야, 포커포대 갔는데 여러분들이 10억 들고 있어. 한 게임 포카모니로. 근데 야, 매판 10억씩 걸어. 야, 그러면 정말 운 좋아서 두세 판 연달아 먹어서 한 100억 만들지 않나. 야, 매판 10억씩 걸면 한 세네 판 하면 올인되지 않겠니? 아무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물론 특이한 사람들도 있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잘 안 움직이죠. 잘 안 움직이고 딱 한 달에 한 2번. 물론 박이 기초 포지션은 있는데 한 달에 배팅을 걸 때는 한 달에 2번?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잘 안 거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충분한 포지션으로 겁니다. 자기가 100이라면 뭐 70, 80을 걸어요. 근데 보통 시에는 20, 30 정도를 그 자기 포지션에 맞게 가져가는데 30 많이 채워가면 40 이 정도로 채워가다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물론 그래서 20, 30, 40으로 왜 보통 때 하냐면은 기회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버퍼가 쌓여 있어야 돼. 버퍼가. 내가 한 달에 깨져도 되는 게 예를 들면 1,000,000원이야. 그러면 나는 1,000,000원을 다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못 걸어요. 왜냐면 그만큼 걸었다 깨지면 나는 아웃이잖아. 겨우 내가 생각하는 이 기회에 내 인생을 전부 걸 수 없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30, 40 정도의 베팅으로 한 1,000,000원 정도를 더 벌어서 내 기존의 마이너스 1,000까지 해서 내 한도를 2,000,000원 정도로 늘려놓은 다음에 내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버퍼를 쌓아놓은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씩
승부를 건다고, 배팅을 건단 말이야. 충분한 기회에 충분한 돈을 걸어요. 80, 90, 100을 걸어서 그게 맞으면은 그달은 대박 나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은 그동안 벌어왔던 걸 까먹으면서 플랫 0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고수의 방법이에요. 이게 고수의 방법. 잘하는 사람들, 아웃 안 되고 오래 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처음에 자기가 자신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그걸 어떻게가 중요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그 한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00 치면 넌 아웃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0을 절대 안 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거든. 마이너스 1000을 안 칠 수 있게 조금이라도 200이건 300이건 500이건 조금이라도 벌어갖고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1000이 아니라 1500이나 2000의 한도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때 미니멈 손실을 1000 정도로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기가 충분히 배팅했을 때 실패하면 1000만큼 까져도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웃은 안 되고, 성공하면은 거기서 그게 2배 3배 튈 테니까 충분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은 1년 12달 중에 절반을 맞았다고 칩시다. 6개월을 벌고 6개월을 깨졌어. 깨진 달에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번 달에는 2000, 3000, 2000, 3000 이렇게 버는 거예요. 돈은 진짜 그 선물 옵션으로 조금 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의 수익은, 아니면 옵션 매도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매달, 예를 들면 자기가 1년에 벌어야 될 게 있으면 매달 100, 1월 달에 100, 120, 100, 150, 120, 150, 200, 120 이런 식으로 버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특이한 경우예요. 자기만의 뭔가 방법이 있는 거지. 노하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떠나면은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0,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하다가 2000, 그 다음에 또한 100, 200, 마이너스 100 하다가 2000 이렇게 벌어요. 그럼 1년에 한 두세 달 번 게 2000, 2000, 2000 세 번 하면 6000이야.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농사가 끝난 거야. 물론 이게 추세장으로 그 기가 막히게 주식이나 아니면 무슨 자기가 맡은 자산이 올라가는 장에 걸리면은 쭉쭉쭉쭉쭉 벌겠지. 근데 그런 장인 운이고, 자기의 운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출렁임이 있을 때, 출렁임 있잖아요, 어느 때나. 그때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정도로 맞고, 올라갈 때 2000을 벌죠. 보통 그렇게 벌어야 살아남아요. 보입니까? 아이, 또 잘리는 유형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 30밖에 못 거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10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 15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130 이렇게 벌어. 그럼 1년이 지나면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크긴 크거든? 근데 그 사람을 거기에 앉혀놓은 가치가 있을 만큼 플러스가 크게 나오냐?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을 여기 앉혔을 때는, 예를 들면 얘를 연봉 3000 주고 앉혀. 그럼 단지 3000만 원 벌으라고 앉혀놓은 게 아니거든. 그 자리 하나를 걔가 뭘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회사가 들여놓은 그걸 생각을 하면은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봉이 3000이면은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는 벌어주는 걸 기대하고, 그걸 BEP라고 그러죠. 그게 마지노란 값이라고 앉혀놨는데, 얘는 뭐 50개 지고 150 벌고 50개 주고 200 벌고 50개 주고 150개 주고 이렇게 하면 1년 지나봐야 뭐 몇천 벌 거 아니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주식님께 감사합니다. 슈카제 개업 축하해요. 제가 개업은 어제 했는데 여는 걸 몰라서. 버는 사람 어떻게 번다고? 마이너스 100, 0, 마이너스 100, 0 하다가 2000 이렇게 번다니까. 2000이라는 거에서 자기가 노려서 노렸을 때 충분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에 버퍼를 좀 쌓아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100 항상 이렇게 거는 사람들 있잖아.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000에 한 방에 아웃이야. 마이너스 2000. 야, 그게 그냥 자기 돈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 잡이 걸렸고 자기 가족이 걸렸으면 한 방에 올인할 수는 없잖아. 제가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돈 버는 사람들의 돈은 항상 옆에서 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지. 그렇게 그 기회에 짐승 같은 본능으로 베팅을 하기가 일단 힘들고, 그렇게 베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버퍼를 쌓아두는, 이게 사실 기초 체력 비슷한 건데, 그게 두 가지가 힘든 거죠. 수인맨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궁을 세게 박을 때는 미리 랩업을 시켜놓는다는 거지. 궁도 원래 뭐냐, 내가 하는 카오스는 궁도 레벨 기초에서 궁 데미지가 좀 다르게 들어가던데. 레벨 3일 때 궁을 박는 거하고 레벨 뭐 예를 들면 6일 때 박는 거하고 내 레벨이 12인데 상대방 애들이 8, 9일 때 박는 거하고 데미지가 다르던데. 동렙이냐 랩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돈을 어떤 뭐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이 그러면 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요? 부동산이 충분하게 들어갔잖아. 충분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리가 찢어지게 들어갔잖아. 리스크 관리고 나발이고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내 인생 랜드라 그래야 되냐? 내 인생 아이유 얘기하면서 다리가 찢어져라 들어갔잖아. 거기서 부동산 살 때는 여러분들 집 살 때는 이거 그냥 뭐 빤스만 남겨놓고 다 갖다 붓고 이거 여기서 대출 저기서 대출 리스크고 나발이고 없잖아. 감사합니다 맥나래님. 리스크 나발이고 없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거는 사실은 적절한 그런 베팅은 아니지.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눈 감고 올인인데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로 지금 60년간 눈 감고 올인한 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고 눈 감고 들어간 거 아니야. 눈 감고 들어가는 거. 이게 만약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냐. 그럼 내 인생 집과 함께 가는 거지. 뭐 그거건 나발이 괴성거이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에는 지금 제가 말한 충분한이 아니라 너무 넘쳐서 내가 익사할 정도로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리를 확 찢어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만약 그게 조금만 오른다 진짜 조금만 오른다 다리를 찢어질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가 안 찢어지게 못 들어간 사람하고는 차이가 막 벌어지는 거지. 막 벌어지는 거야. 여기 10%만 올라봐라. 10억을 샀는데 1억이 벌어지는 거냐 순식간에. 야, 니들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엑셀 파일 보여드렸죠. 자기의 연봉의 40%를 저축해서 평생 벌 수 있는 게 뭐 한 4억 정도인데 1억이 오르면은 몇 년치가 끝난 거야. 거의 뭐 내가 2천만 원씩 저축해서 5년치가 끝난 거 아니야. 요즘도 떡상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강남 집값은 불패의 신화를 갖고 있죠. 요새 창업시장이요. 그게 제 방송의 주요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드려야죠. 자, 그리고 요즘에 근데 너무 그런 재미없는 얘기만 했으니까 요 얘기 오늘 신문에 난 건데 저는 요걸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신문에 난 거예요. 드리머스나 크리미널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꿈꾸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꿈꾸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아래 다카라고 되어있죠. 다카 DACA 닥쳐라가 아니고 미국은 이민자 프로그램 중에서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리머 프로그램. 그 다카 안에 드리머 프로그램이라고 또 있는데 다카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더라도 굉장히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1970년 1980년대에 미국에 불법 체류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 예를 들자면 한 40년 살고 있어. 셧다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한 40년 살고 있으면은 얘네는 사실 시민권이라냐 영주권이냐 그런 비슷한 걸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다카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젊은이들 그 다음에 걔네들이 낳은 애들은 이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미국 영주권이고 시민권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 불법 체류되는 거야. 그런 애들도 미국이 품어야 된다. 그렇다 애들 다시 보내면 추방하는 거잖아. 추방하는 거. 다시 한국으로 보낸다고 쳐. 그럼 걔들이 오면은 우리랑 똑같이 생기겠지만 걔들이 한국인이에요. 생각하는 게 미국인인데 얼굴만 한국인이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자라서 20살까지 됐는데 거기서 추방을 맞으면 걔네 입장에서는 거의 죽고 싶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드리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을 구제하는 미국 정부가 이제 오바마 때 그런 애들을 구제해야 된다. 불법으로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드리머라는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 드리머라는 프로그램으로 2년인가 몇 년에 한 번씩
그 뭐냐 등록을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롤오버를 해주면은 계속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게 드리머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야 트럼프가 럼프 형이 되니까 럼프 형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럼프 형은? 럼프 형이 이런 걸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의 불법 체류자님들한테 합법적인 지위를 주자는 다카 프로그램, 그리고 걔네들의 자식한테도 뭔가 주자는 드리머 프로그램을 럼프 형이 좋아할까? 럼프 형이? 당연히 럼프 형은 이걸 없애고 싶어요. 럼프 형이 이걸 왜 없애고 싶어 할까? 럼프 형이 그냥 뭐 상식적으로 럼프 형이 왜 없애고 싶어 할까? 자, 이게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에 나왔던 바로 그날의 작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에 나왔던 그날의 작품. 빨간색이 럼프 형이고요, 파란색이 러리 누나인데 러리 누나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럼프 형이 이겼죠. 럼프 형이 왜 이겼을까요? 여기서 이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농담처럼 여겼던 럼프 형이 당선되는 바로 그날의 작품인데요. 거의 뭐 미술 대작이죠. 대작. 100년에 한 번 나온 대작. TV 토크쇼에 나오던 코미디언 비슷한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미국은 잘 사는 데가 어디예요? 잘 사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죠. 얘네는 해안가가 잘 살아. 왼쪽과 오른쪽, 특히 오른쪽이 잘 살죠. 여기가 얘네들의 핵심 그거잖아. 핵심 뭐라 그러냐, 우리로 치면 수도권? 핵심 그거잖아요. 핵심 코어란 말이야. 코어지대. 코어지대에선 보면은 러리 누나가 다 이겼어. 이쪽도 다 이기고. 자, 근데 이쪽이 졌죠. 이쪽이 뭡니까 여러분? 이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쪽은 당연히 졌고, 이쪽은 왜 졌냐면은 이쪽은 저 텍사스 그쪽이잖아. 텍사스로 말로만 들어도 뭐가 느껴져요? 텍사스 그러면? 그 왜 백인 보안관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인디안들 총 쏘는 뭐 그런 느낌 영화 많이 보잖아. 그게 이쪽이잖아. 그게 보통 이런 데거든. 어디 갔어? 이거 텍사스, 뭐 루이지애나, 아칸소 뭐 이런 데는 말만 들어도 뭔가 그 딱 백인 그 좀 꽉 잡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들이잖아요. 여기 느낌만 들어도 딱 그렇잖아. 여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인 유지 아메리카 뭐 그쪽으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준다고 치고 이쪽이 문제였거든. 이쪽이 문제였어요. 이쪽이 뭐였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이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러스트 벨트? 여기 5대5가 있고 여기 5대5가 있는 거고, 이제 커다란 호수가 있고, 이걸 러스트 벨트라 그래요. 러스트 벨트. 러스트 벨트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망한 곳이란 뜻이죠. 망한 곳. 얘네들은 뭐 내 인생 아이유 얘기 아니라 한 방에 그냥 옛날에 거의 뭐 허물어져 가는 지역, 슬럼가. 미국 전체로 치면은 이쪽은 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쪽은 집도 좋고 삐까뻔쩍하고 뭔가 깨끗하고 그런 데인데, 이쪽은 시골. 우리로 치면은 정말 그 지역 감정 강력한 시골촌 있잖아. 절대 의사 안 바꾸는 형들이 있는데 한 번 누굴 찍으면 영원히 그걸 찍을 것 같은, 그 애가 뭐라고는 상관없이 찍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 시골 느낌 비슷한 거고, 꽉 막힌 그 동네 시골 아저씨들이 꽉 잡고 있는 거고. 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긴 망한 데가 뭐냐면은 옛날에 산업단지였는데 지금은 뭐 한물 갔어. 그래서 전부 슬럼이 됐고, 뭐 많이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가 뭐 지금 뭐가 파산하고, 뭐 옛날에 뭐 무슨 뭐가 서 있던 도시 어디가 뭐 망하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 그게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그걸 러스트벨트라 그래. 얘들은 그럼 러스트벨트, 왜 이게 러스트벨트가 됐냐? 러스트벨트가 한마디로 막 갔다는 소리잖아. 막간벨트잖아. 막간벨트. 왜 맛이 갔냐? 왜 맛이 갔어요 여기? 얘가 옛날에 산업지대였는데 누구한테 밀렸어? 일본, 중국, 한국. 그래, 일본, 중국, 한국 때문에 밀리는 거지. 여기가 일본, 중국, 한국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외부의 그런 애들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훨씬 더 훌륭한 제품으로 들어오니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러스트벨트가 됐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어요? 뭐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어? 당연히